오늘은 목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 가장 기본적인 목표치의 개념이 상승 N자 목표치입니다. 이 상승 N자의 목표치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오다가 어딘가에서는 이 고점을 만들고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조정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 구간의 저점에서 이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목표치가 바로 이 앞전에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높이만큼 이만큼 이 조정 구간의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상승 N자의 목표치의 관점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실전에서 이 목표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주가가 목표치만큼 올라온 자리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목표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보유하고 있으면은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좋은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트 분석이 가장 잘 맞는 차트가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만 종합지수 차트 또는 대형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분석이 굉장히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차트가 이 상승 N자의 목표치의 개념을 가장 충실하게 적용을 하면서 움직였던 차트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요. 고점을 만들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이 목표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입니다. 이 1차 상승 구간에서 이 올라온 높이만큼 이 조정 구간의 저점에서 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상승 N자의 목표치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 높이와 이 높이가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유사한지 한번 차트상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고점을 찍고서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정받는 저점에서 이 얼만큼 올라갔는지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거의 유사하죠. 이 저점에서 1차 상승 구간에서 올라온 높이만큼 거의 정확하게 그만큼 올라온 뒤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점에서 상승이 나오고요. 이 최고점을 찍고서 주가가 조정이 나옵니다. 이 조정받는 구간의 저점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왔죠. 이 상승 N자의 목표치의 관점이 이 올라온 높이만큼 추후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진짜로 그만큼 올라갔는지 차트상에 표시를 해보면 됩니다. 이만큼 올라갔고요. 이 고점을 찍고서 조정이 나왔죠. 이 조정받는 저점 이 자리에서 얼만큼 올라갔는지 평행하게 이 네모 박스를 옮겨 보면은 거의 유사하죠. 그 목표치만큼 올라간 뒤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점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요. 고점을 찍고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저점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추가 상승이 나왔죠. 얼만큼 올라갔는지 목표치를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1차 상승 구간에서 올라간 높이만큼 2차 상승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정확하게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구간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점에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죠. 그리고 조정이 나온 뒤에 이 조정받는 저점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반등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전고점을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차 상승 구간에서 올라간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향후에 코스닥 지수의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 1차 상승 구간에서 올라간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자리가 940 정도 되는데요. 목표치가 채워지는 자리가 이전에 최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하락을 했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는데요. 목표치가 채워지는 자리에서 강력한 저항 구간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주가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코스닥 지수가 추가 상승이 나올지 또는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조정이 나올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수 차트에서 가장 잘 들어봤지만 종목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 N자의 목표치를 이용을 해서 이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목표치만큼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주가가 강력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면 할수록 빠르게 목표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은 상한가죠. 그래서 이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이 전고점을 상한가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상승 N자의 목표치만큼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주가가 이만큼 상승을 했죠. 이 고점을 찍고서 조정이 나왔는데요. 조정 이후에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 전고점을 상한가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승 N자의 목표치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1차 상승 구간에서 올라간 높이만큼 2차 상승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만큼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음날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다음날 바로 이 목표치를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시가가 3.08%였었는데 고가가 19.15%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파워로직스도 보시면 이 저점에서 1차 상승이 나왔고요. 조정 이후에 이 전고점을 상한가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목표치를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 정도 되겠죠. 다음날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시가가 3.26%였는데요. 고가가 15.28%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이 구간 내에서 장중에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이 상승 N자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고 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에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또는 테마주의 대장주에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은 종목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승 N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식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